통계를 활용해서 코로나가 여성 노동에 가져온 다양한 영향을 검토하였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어떠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될지에 대해서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한국의 경제 위기는 남성에 비해서 여성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미 1997년과 2008년 금융위기를 통해서 국내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절대수가 모두 급감을 하였다라고 하는 데이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업보험과 같은 노동시장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을 경우 일자리를 잃을 경우에도 노동시장에 남아서 꾸준하게 구직 활동을 계속해서 실업률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1997년과 2008년에 취업자가 실업자가 모두 감소한 것은 여성들이 실업자로 노동시장에 계속해서 남아있기보다는 실방 실업자로 전환해서 취업 자체를 포기하고 노동시장에서 퇴장, 결과적으로 비경제활동 인구로 유입되는 경로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집약적인 산업이나 중소기업들과 같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 집약적인 제조업체들이 도산율이 높았기 때문에 이들 분야에서 여성의 우선 해고가 존재했음을 또한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기존의 두 번의 경제위기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인 위기는 남성에 비해 여성 노동자에게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많은 학자들은 사회적인 성역할 정체성으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성역할 분리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에 대한 사회적인 태도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들과 같은 노동시장 성과에 상당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사회의 현대화와 경제 발전에 따라 양성평등에 대한 현대 개념이 주류화가 되고 한국 사회도 2015년 7월부터 양성평등 기본법이 실행이 되었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여성에 대한 고정된 전통적 성 역할에 많은 지배를 받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인 역할에 더해서 한국에서는 또한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시스템은 여성의 노동의 취약성을 위기 상황에 대해서 더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여성 노동의 주변화, 여성의 경력 단절, 직종 분리 등의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외환 위기와 같은 국가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여성 노동이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와 같이 국가의 경제 위기를 발생시키는 위기가 여성 노동의 변화들을 어떻게 가져오는지 그 현상을 깊이 있게 탐구함으로써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성역할 정체성이 어떻게 여성 노동의 취약성을 높이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 노동시장 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자료 두 가지를 사용을 했고요.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행정 통계를 분석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분석 결과입니다. 분석 결과 첫 번째로는 고용률과 실업률에 있어서의 변화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성 고용률은 2019년 51.4%에서 2020년 49.8%로 1년 사이 1.6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차이를 보면 광역에서는 50.5%에서 49.1%로 1년 사이 1.4%포인트가 감소하였고 비광역 지역에서는 1년 사이에 1.8%포인트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의 고용률은 2021년 51.2%로 회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옆에 있는 연령별 고용별 추이를 보시면 결국 그 결과는 60대 이상 고용률 증가에 따른 것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60대 이상 고용이 대부분 일용직이나 비정규직과 같이 다소 취업의 질이 떨어지는 그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수치적으로 여성 고용률이 상승한 것처럼 보이는 본 데이터는 핵심 노동 연령의 실업률은 극복되지 않고 전체적인 고용의 질이 하락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직종 및 산업 분포에서의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인덱스 오브 디시밀라리티라고 불리는 상위 지수를 분석을 하였는데요. 그 결과 코로나19 이전에도 여성이 많이 종사하는 직종과 산업에서 여성 비중이 증가한 반면
이전에도 여성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직종과 산업의 여성 비중은 코로나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코로나와 같은 경제 위기가 기존 한국 노동시장에 존재했던 성별 분리를 더욱 강화하는 기제로 작동하였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직종 및 산업별 임금과 여성 노동자 비율을 확인하였습니다. 성별 임금 격차는 일터에서 여성들이 직면한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학력, 경력, 근속 연수와 같은 개인적 요인과 산업, 고용 형태, 기업 규모와 같은 구조적인 요인, 그리고 설명되지 않는 부분으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차별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에 대한 분석 결과와 산업 및 직종별 성별 분리를 살펴본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타격은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 크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서비스 직종에서의 여성 집중과 성별 직종 분리,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더 심한 비광역 지역에서 코로나로 인한 성별 임금 격차가 더 커진 것은 여성 고용의 취약성이 이 모든 요소가 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성의 종사상 지위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한국은 임금 노동자 중 여성 비정규직의 비율이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남성보다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런 비정규직 비율의 증가는 여성 집중 직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그룹에서 특히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 관리자나 장치, 기계 조작, 기능원, 기능 종사자 그룹에서는 고용이 안정된 비율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즉 비교적 여성이 많이 종사하는 직종에서 고용 불안정성이 더 높아졌음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영향들이 여성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여성 취업자 중에 상용 노동자 비중은 증가하였고 임시, 일용 노동자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용 노동자의 고용 유지를 위한 정부의 정책들이 시행된 측면을 고려했을 때 결국 코로나19 이전에 노동시장에서 불리했던 고연령, 가구주, 사별이혼, 저학력 여성 집단에서 임시 일용 노동자 감소가 크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이 경제 위기로 인한 상황에서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 우리나라 여성 노동과 관련한 또 주요한 부분인 여성의 경력 단절과 관련한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어린 자녀의 등교 중단과 재택근무는 재직 여성들에게 가정 돌봄의 시간의 증대, 자녀 돌봄의 부담의 증가를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자료를 보시면 자녀 연령별 고용률에 따른 온라인 수업 증가가 여성 고용률에 확실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이 2019년에 비해서 크게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6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을 둔 여성의 경우에는 1.6%,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여성의 경우 2.7%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긴급 보육과 같은 돌봄 서비스들이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보장이 됐었던 반면에 취약 아동의 경우에는 온라인 수업의 증가로 인해서 아동들의 가정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여성들의 자녀 돌봄과 관련한 부담이 증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증거 또한 존재합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 남성과 여성의 하루 평균 자녀를 돌보는 시간을 확인하면 여성은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약 2배 정도의 시간을 자녀 돌봄과 가족 돌봄에 사용하고 있는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약 40분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 그리고 온라인 수업의 증가는 여성들의 경력 단절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고용행정 통계 데이터를 분석하였습니다. 고용행정 통계 데이터 분석 결과 약 4가지 정도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코로나로 인한 워크넷을 이용한 여성의 구인 인원과 취업 건수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여성의 구인 인원과 취업 건수는 계속 감소한 반면에 구직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여성을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들은 감소한 반면 일자리를 잃은 여성들이 구직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비율은 더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자료를 살펴보면 구직자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도 구인 인원에 비해 취업 건수가 낮은 구인과 구직의 미스매치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중소규모 사업장의 여성 집중도가 코로나 이후 심화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다 큰 규모의 사업장에 비해 임금 수준이 낮은 중소규모의 사업장의 여성 고용률이 높아진 것은 고용 자체의 규모는 늘었지만 질적인 측면까지 함께 증가하지는 않았다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 초이를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성별 분리가 제공되지 않는 데이터지만 직종별 지급 현황을 보면 전통적으로 여성이 집중된 직종이라고 볼 수 있는 숙박, 음식업, 도매나 소매, 교육 서비스, 관광업 등에 대한 고용 유지 지원금이 굉장히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결과를 봤을 때 이러한 분야에서 여성들의 고용 위기들이 많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실업급여 수급 현황 및 실업자 훈련 참여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고용보험과 관련해서 실업급여 수급을 통해 여성 노동의 취약성을 다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19년에서 2021년까지 실업급여 수급자를 보면 여성보다 남성의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율뿐만 아니라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실업자의 총수를 보면 여성 수급자가 남성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남성과 여성이 20% 이상 가량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실업급여에 대한 수급자의 비율이 여성이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실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수급자의 퇴사 이유를 보면 여성은 비자발적인 퇴사를 사유로 남성은 정년이나 자진 퇴사 등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기업이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여성의 노동력을 부수적인 것으로 보고 퇴직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론 및 논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1997년과 2008년 한국에서 발생했던 경제위기 상황에서 드러났던 여성 노동계의 취약성이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으로 말미암은 경제적인 위기에도 동일하게 드러나는가라고 하는 점을 여러 가지 한국의 공공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기존의 경제 위기에서 발생했던 그런 이슈들이 코로나19 이후에도 동일하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을 분석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굉장히 과거에 두 차례의 경제 위기가 발생했던 여성 노동의 악영향과 굉장히 흡사한 상황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경제 위기 시에 많은 여성들이 실직하고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고 여성 비정규직이 늘어나 노동시장의 분절성이 강화된 것이나 경제 위기 이후에 노동시장의 많은 지표가 더디게 회복되는 점들은 코로나19의 현 상황과 기존의 두 번의 경제 위기와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와 소득 감소의 충격이 여성에게 집중됨을 본 연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러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사회적 안전장치의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특히 시간제, 비정형 근로가 여성 노동에서 늘어난 상황에서 재직자로 분류되기 어려운 계층에 대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요구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코로나로 인한 사회 서비스 직종과 산업 등 여성들이 전통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분야에서의 충격이 컸습니다. 그랬던 만큼 정부의 지원 정책이 고용부진과 소득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업종과 대상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 즉 여성, 저학력, 고령,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보다 과감한 조치가 필요함이 밝혀졌습니다. 셋째, 한국 여성 노동의 오랜 문제이자 정부가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던 경력 단절 문제는 코로나로 인해 다시 한번 그 심각성이 드러났습니다. 경력 단절을 선택한 여성이 많아지고 여성의 돌봄 부담이 현격하게 높아졌음을 코로나로 인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긴급한 돌봄 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보육 서비스의 강화와 함께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 체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도출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다시 한번 한국에서의 높은 성별 직종 및 산업 분리 그리고 이로 인한 성별 임금 격차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슈가 존재하는 노동시장에서 코로나19와 같은 범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여성의 노동을 얼마나 취약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 여성 노동시장의 정책 과제는 이러한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연구를 통해 다각도로 코로나가 가져온 여성 노동계의 부정적인 영향을 본 연구진들은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국가 통계를 주로 활용을 해서 분석을 하다 보니 이러한 현상을 가져온 원인과 결과를 명확히 확인하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 정부가 노동시장에서 여성 노동의 취약성을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추적하여 실용적인 여성 정책을 마련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